이 사이클의 하이라이트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 네. 거기에 이제 여름 이제 한 차례 쉬는 타이밍 지나고 연말 상승장부터는 진짜 뜨거워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비트에서 알트 밈으로 뭐 잘 넘어가는 잘만 사람은 넘어가면 정말 엄청난 이익을 거둘 수도 있겠죠. 1,000만 원이 한 20억 될 수도 있겠네요. 가능하죠, 단순히 충분히. 얘기하면. 네. 저는 그때는 결국은 알트코인 중에 대장 역할을 다시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가장 믿을 만한 알트는 뭐냐? 신민철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한국인들의 거의 대다수는 알트코인 들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 회복세 뭐 이렇게 혜택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러면 여전히 알트코인 시장은 안 좋은 거죠? 현재도? 어떻게 봐야 현재도 돼요? 네, 지금 가격을 그렇게 많이 어느 정도는 좀 올라오긴 했지만 네. 많이는 회복하고 있지 못하고, 알트코인은 결국은 비트코인이 정말로 강력한 상승장, 포물선 상승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예. 근데 그 시점이 과거 사이클들에서 항상 비트코인이 전고점 완전히 돌파 후 첫 번째 메이저 조정을 끝난 그 시점부터가 본격적인 포물선 상승장으로 들어갔던 시점이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에서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관세 불확실성이 1차적으로 발목을 잡았고 2차적으로 유동성 확장 사이클이 뒤로 밀린 점. 이런 여러 가지 거시경제 환경이 작용을 하면서 원래는 한 2월 정도부터 본격적인 포물선 상승이 예상이 됐는데 그게 뒤로 밀렸습니다. 네. 그게 뒤로 밀리면서 점점 알트코인들은 더 인기를 잃어가고, 알트코인은 안 그래도 개인 투자자 위주인데 조정장이 그렇게 길어지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더 빠르게 식거든요. 네. 그러면서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안 좋았던 기간이 길어졌는데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이 사이클 후반부에 정말로 과열 구간에 들어가면은 알트코인은 또 폭발적으로 오르는 때는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알트보다는 비트코인 투자를 아직은 조금 더 해야 되는 시기다. 그렇죠. 네, 이번에 상승을 하면은 이제 첫 번째 메이저 조정을 드디어 완전히 끝내는 거거든요. 그게 한 9월, 늦으면 9월. 그게 이제 한 7월 중순 정도까지 한 14, 15만 달러까지 올라가면 그렇게 되는데, 그럼 그 시점부터 이제 알트코인이 쭉 올랐으면 좋겠는데 하필이면은 여름이 항상 코인 시장이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한 7, 8, 9 정도의 여름을 좀 지나고 연말로 가는 시점부터 알트코인들이 정말로 좋아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는 알트코인이 이번 비트코인 상승보다 훨씬 더 높은 마지막 네, 그렇죠. 불꽃을 또 네. 태운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다 내년 초쯤엔 끝나는 건가요? 같이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 끝나면은 알트코인장은 한 2, 3주 정도 지나면은 끝난다고 봐야죠. 거의 비슷하게 끝나는 그쵸. 거라고 네. 봐야겠네요. 그러면은 뭐 단순히 계산하면 지금은 비트코인 샀다가 한 9월, 10월쯤에 알트코인 옮겨갔다가 연말 크리스마스 지나고 쓱 나오는 뭐 이런 건가요? 비트코인이 근데 어디까지 상승 이번 사이클이 지속될지를 아직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사이클이 끝나야 알트코인 사이클이 끝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함부로 옮기기도 최고점을 그렇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네. 아, 그러면은 한 겨울쯤 도달하면은 알트를 추가 매입하는 거지 비트에서 알트로 가는 건 네, 좀- 오히려 연말 그 정도가 비트코인을 아직까지는 들고 있다가 네. 그때부터 알트코인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타이밍이지 않을까. 음. 그리고 이 사이클이 저는 내년까지 연장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내년도가 정말로 강력한 알트코인 사이클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럼 올해는 비트코인 위주로 내년 초에는 좀 약간 저 알트로 연말 정도부터 또- 알트로 이전을 하는 걸 생각해 보시죠. 아, 그 정도.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비중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비트코인 비중을 50% 이상은 아무리 알트코인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라도 네.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한국 분들의 경우에는 뭐 비트 50인커녕 10%도 안 가지고 계신 네.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가 망가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50%는 가지고 있는 선에서 나머지를 알트. 그러면 알트도 대부분 시총 큰 게 이번에도 또 한 번 더 가는 그렇죠. 건가요? 네, 시총 큰 알트 위주로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 한두 가지 알트코인에 올인해서는 안 됩니다. 네. 네, 최소 5개에서 뭐 10개 정도 또는 그 이상까지도 포트폴리오를 분산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아무리 공격적인 투자자라 하더라도 알트코인 비중이 자기 전체 암호화폐 포트폴리오 내에서 50%를 넘어가면 좀 위험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하면은 알트코인 비중이 뭐 기껏해야 10에서 20% 정도? 10에서 20 네, 정도. 그 정도여야 정상인 거죠. 네.
이 알트코인들 중에는 트럼프 관련된 뭐 그런 코인들도 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더 유의미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뭐 그냥 시총이 더 중요하다고? 네, 보세요? 저는 그 트럼프 코인이나 멜라니아 코인 같은 경우에는 네. 이미 한 번 강력한 상승 이후에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네. 다음 상승이 언제일지 좀 기약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트코인은 언제 얼마큼 오를지 예측할 수 없는 완전한 투기적인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어느 한두 가지 코인에 이제 강력하게 비중을 둬서는 안 되는 거고요. 최대한 분산 투자를 통해서 평균으로 승부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평균으로 네. 한 10개 정도는 사면 그쵸? 좀 마음이 그래 좀 편할까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시가총액 알트코인 1위부터 10위까지를 10개 정도를 샀다고 하면은 네. 그냥 걔네들의 평균으로 승부 보는 거예요. 네. 알트코인 정말 불장이 오면 그 알트코인 10개의 평균이 비트보다 두세 배 더 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봐야지 어느 하나의 알트코인을 사서 얘가 떡상해서 인생 역전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들어가면 이제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들어가시죠. 그쵸. 근데. 문제는 그거죠. 대부분 특정 종목에 네. 아주 그냥 그 뭐 시총 작은 건데 막 뭐 몇 배 튄다 뭐 이러면서 그쵸. 들어가시는 거죠. 네. 그게 안 되는 길인 것 같긴 한데. 예, 근데도 이제 한 방을 노리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 이렇게 이더리움 뭐 리플 뭐 솔라나 뭐 이런 것들 위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더리움은 뭐 항상 뭐 이렇게 욕을 하시니까 다들 네. 뭐 안 된다고 계속. 네. 이더리움도 이번에도 같이 간다고 봐야 되나 아니면은 뭐 특수한 상황이 있는 걸까요?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포지션이 애매했던 게 지금 이 상황을 불러일으킨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봐요. 네. 가치 저장 수단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으로 몰리면서 완전 비트코인 쪽으로 가버렸고 투기 수단은 이번에 민 코인들 엄청 인기 있었잖아요. AI 코인들. 이런 코인들로 가버리면서 그쪽으로 다 가버렸고. 그러면 이더리움은 이제 투기도 아니고 가치 저장도 아닌 애매한 그런 네. 시점이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안 좋았는데 거기에 유동성 확장 타이밍이 뒤로 밀리면서 본격적인 알트 사이클이 뒤로 밀린 것도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유동성 확장 사이클이 본격화되면서 비트코인이 포물선 상승장으로 들어가면서 알트코인 사이클이 오면은 저는 그때는 결국은 이더가 알트코인 중에 대장 역할을 다시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알트코인을 투자를 하고는 싶은데 그러면 가장 믿을 만한 알트는 뭐냐? 네. 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더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더에 대한 수요가 저는 살아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솔라나도 시총이 꽤 크던데 이 솔라나 네, 솔라나와 리플 같은 코인은 이번 사이클에서 시총 큰 코인 중에서 대장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코인들이고요. 네. 얘네들 같은 경우에 두 가지 호재가 있죠. 하나는 미국 계열의 코인이다. 트럼프가 미국 계열 코인들을 밀어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규제 불확실성에 의한 제한을 이 억누름을 가장 많이 받았던 코인들이다. 네. 그런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친암호화폐적으로 이번에 폴 애킨스 의장이 들어오면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은 그동안 규제에 억눌림을 가장 많이 받았던 애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활기를 치는 튀어오르는 것도 크겠죠. 네. 그런 두 가지 호재가 있기 때문에 리플 솔라나는 알트 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분명히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코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더리움 뭐 솔라나 이런 게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약간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던데 이것도 그러면 7, 8, 9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또 한번 조정하고 그때 하면 오면은 더 많이 조정받겠죠. 또 조정받고 네. 그러면은 당분간은 진짜 약간 암울하네요. 약간 그러니까 아직은. 제가 연말 정도부터 알트로의 이동이 조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면 지금은 너무 좀 네. 하시는 건 좀 성급하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좀 보고 아직은 비트코인의 시대다라고 네.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밈코인 투자 뭐 이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되겠네요. 아직은. 네, 아직은 지금 만약에 알트코인 한다고 하더라도 이더리움이나 리플, 솔라나 같은 좀 이런 메이저 코인 위주로 해야 되고요. 네. 밈 코인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는 것은 정말로 이제 뜨거운 불장이 왔을 때 아마 내년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이 사이클 후반부에 비트코인이 정말로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정말로 뜨거운 그 불장이 왔을 때 정말 비트가 하락하면서 알트가 오를 정도의 불장이 왔을 때 그때 민코인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결국에 정말 투기의 그렇죠. 마지막 투기의 끝인 거죠. 이제 모든 네. 이제 새로운 논리가 다 나오고 네. 이제 더 이상 뭐 이제 뭐 막을 수 없다 할 네. 때 막판에 불 그쵸. 붙는. 네. 그러면 보통 얼마 정도나 오르는 건가요? 뭐 보통. 민코인인데 근데 시가총액 따라 많이 다른데요. 네. 뭐 도지코인이나 이런 코인들은 뭐 5배에서 10배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들은 뭐 정말 말 그대로 100배, 200배 나오겠죠. 네. 지난 사이클에도 그런 코인들이 많이 나왔으니까요. 시총이 커도 5배, 10배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냥 뭐 단순 생각해도 뭐 1억만 넣어놔도 10억이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순식간에. 네. 근데 이미 이번 사이클에서도 트럼프 당선됐을 때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네. 도지코인이 한 4주 만에 5배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일이 다시 반복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지금도 사실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더 간다고 하니 아직은 이게 참 익숙하진 않은데 이게 과거 패턴에도 그런 일이 발생했었으니까 당연히 또 발생할 거로 추정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이번 결국에는 지금이 6월이니까 내년 한 6월까지 1년. 그렇죠. 요 1년 안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있는 거죠. 거잖아요. 이걸 놓치면 안 되겠네요. 그죠. 가장 이제 이 사이클의 하이라이트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 네. 아마 이번 11만 달러의 최고점 저항을 완전히 뚫어내고 12만 달러에서 이제 15만 달러를 향해 가는 그 시점 정도부터 본격적인 클라이막스가 시작이 되는 거고 네. 거기에 이제 여름 이제 한 차례 쉬는 타이밍 지나고 연말 상승장부터는 진짜 뜨거워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비트에서 알트 밈으로 뭐 잘 넘어가는 잘만 사람은 넘어가면 정말 엄청난 이익을 거둘 수도 있겠죠. 1,000만 원이 한 20억 될 수도 있겠네요. 가능하죠, 단순히 충분히. 얘기하면 네. 이게 지금 안 일어날 확률은 없나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 확률 아니면 그런 변수가 뭐가 있나요? 변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트럼프가 정말 미친 척하고 관세를 다시 올려버리거나 네.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세게 오거나 근데 저는 둘 다 확률이 낮다라고 봐요. 아니면 뭐 전쟁 같은 걸까요? 뭐 그런 것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사실 그것까지 두려우면 투자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집에 금이랑 네. 참치캔 쌓아두고 있어야죠. 확률이 높진 않다. 이거는 어찌 보면 약간 예정돼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이번에 그런 장이 와서 정말 엄청난 부자가 생기는 그런 판이라면 그 이후에는 또 쫙 빠지고 온다고 봅니다. 내년 말 뭐 정도 되면 네. 그때부터는 또 이제 바닥을 찍기 시작하겠죠. 겨울이 막 네. 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한 1, 2년 정도 좀 쉬고 다시 또 27년쯤에 오는 걸까요? 저는 빠르면 26년 말, 그 다음에 느리면 27년 초 정도부터 새로운 상승 사이클이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부터 딱 1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또 이런 암호화폐 쪽에 관심도가 확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하락장이 오면은 또 내려가겠죠. 네. 네. 그리고 그게 단기간에 뭐 반등하기도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반년에서 뭐 길어지면 1년까지도 하락장이 저는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개인 기업들도 막 지금 코인들 막 사잖아요. 네. 이런 곳들도 그러면 이번에 싹 다 팔고 그러면은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 후반부에 지금 그 MSTR을 따라서 비트코인을 사는 비트코인 재무회사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MSTR은 이미 지난 사이클에서 사이클 그 비트코인 약세장을 잘 견뎌낸 그 전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도 비트코인을 하나도 팔지 않았고 네.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들어온 MSTR을 따라하는 비트코인 재무회사들은 네. 어쩌면 이번 사이클 후반부에 무더기로 비트코인을 파는 덤프 세력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오히려 이 사이클 지난 사이클에 FTX가 그랬던 것처럼 네. 루나가 그랬던 것처럼 이번 사이클의 새로운 FTX는 이 비트코인 재무회사들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 회사들이 오히려 주가가 엄청 오르더라. 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오른 거 다 빨아먹고 유상증자 엄청나게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사이클 후반부에서는 비트코인을 다 팔고. 팔아버리는 거죠. 그럴 회사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런 회사들의 그런 매도 물량이 약세장을 불러일으키는 트리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회사 자체 그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위험하다고 봐야 될까요? 투기죠, 그냥. 네. 그러니까 사실 코인 오르는 것보다 더 많이 훨씬 많이 오르죠. 올라버리니까. 그러니까 MSTR은 이미 한 사이클이 증명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MSTR 같은 경우에는 분명 투기 포지션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안정성이 있어요. 이미 한 사이클 증명을 했으니까. 네, 버텼으니까. 네. 근데 나머지들은 아직 그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투기 포지션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그런 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건 좀 위험할 수 많이 있다. 위험할 수 있다. 알트코인도 위험하고 밈도 위험하고. 네. 그나마 지금 안전하다고 할 만한 비트코인. 네. 이것도 7, 8, 9월에 막 10%, 20%막 조정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조심조심해서 해야 되는 투자처인 거는 확실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만 이제 신경을 쓰면서 투자를 하면은 암호화폐 네. 투자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네, 비트코인이라 하더라도 30% 조정이 쉽게 나오기 때문에 네. 장기적인 이 변화의 흐름에 내가
투자의 기회를 삼는다. 그런 마인드로 투자를 해야지. 비트코인은 앞으로 20에서 30년 정도는 돈이 아날로그 자산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흐르는 돈의 자본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중심에 있는 자산이거든요. 네. 이 엄청난 변화의 한복판에서 내가 그 변화의 흐름에 편승해서 나의 부를 증가시킨다. 이런 관념으로 들어가야지. 단순히 지금 몇 달의 이 가격 이 등락만 보면서 하면은 변동성이 워낙 크고 예측이 불가능한 자산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네. 다만 그 흐름에 탔다 하더라도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이는 상승과 하락의 이 사이클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단순 장기 보유 전략으로 가는 게 맞는가 하는 그 부분에서 의문이 있는 거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사이클을 어느 정도 타는 사이클 투자가 더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언제든 사이클은 깨지고 장기 상승 모드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량을 매도하지는 않는 이런 좀 융통성 있는 전략을 쓰는 반이나 뭐 70%이 정도 그쵸. 정리하고 네. 뭐 한 20-30%도 가져가고.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아주 그냥 심플하게 얘기해서 지금 뭐 1,000만 원 정도 있다. 뭐 예를 들면 5천만 원 있다. 이런 분들은 지금 비트코인을 사는 게 맞나요? 아니면 좀 9월까지 좀 지켜보고 좀 조정 받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9월, 7, 8, 9월에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가격보다는 높은 지점에서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비트코인에 진입하기에 가장 매력적인 순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거는 뭐 인간 지표든 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진입 여부 같은 걸 봤을 때 그쵸. 지금이 어찌 보면 나쁘지 않다. 네. 가격으로 보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어쨌든 그러니까 참여자 과열이 많이 해소되어 있는 상황, 펀더멘털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상태입니다. 네. 건강한 가격대이기 네. 때문에 충분히 다져졌다 이렇게 본다는 네. 거죠. 지금까지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쓰신 신민철 작가님 모시고 암호화폐 시장의 전망부터 이제 코인 시장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게 워낙 그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그동안에 힘든 걸 다 지나고 이제 막 폭발하기 직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아마도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감정이 요동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마음 단련하시고 들어가지 않으면 또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오늘 내용 잘 정리하셔가지고 투자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